예. 이번 시간은 이제 중간고사에 대한 또 관련된 수업인데요. 중간고사가 시험을 이제 일단 보고 나서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또 수업을 하라고 이렇게 학교에서 또 이렇게 또 지침이 내려졌네요. 옛날 과거에는 그냥 시험으로 대처가 됐었는데 이제 교육부의 감사 이런 게 되게 좀 빡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50분, 1시간 이 정도만 보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그 부족분을 수업을 하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수업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게 한 40분 내외 정도의 수업을 하게 되면 그 이제 나머지 부족분을 충족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분 내외 정도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평범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나 연습 문제 정도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이렇게 또 풀이를 하는 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잘 풀었을 거고, 이게 이제 조금 약간 어려운 약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별로 제 생각에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따로 별도로 풀이는 하지 않고요. 또 수업을 또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는 수업을 하는 거가 사실 적절치 않은데 그래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대신 요 듣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9주차 그 수업을 듣는 그 시기, 거기까지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번 수업을 좀 중간고사 기간 이후에라도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지난번에 진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보수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그 뺄셈 하는 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라는 개념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뺄셈에 대한 걸 보수를 이용해서 또 이제 플러스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이제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제일 쉬운 얘기죠. 이제 10에 대한 보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1이라는 값에 대해서 10의 보수를 이제 한번 보자. 그거는 1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10이 나오는 그런 값을 이제 우리는 보수라고 한다. 그죠? 이게 이제 컴플리먼트라고 이제 보충하는 수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1에 대한 10의 보수는 9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7에 대한 10의 보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3이죠. 9에 대한 것도 1이고. 이래서 10의 보수에 대한 거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10의 보수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에 대한 보수도 좀 할 거예요. 2에 대한 보수, 8에 대한 보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8의 보수에 대한 걸 한번 보자 하려면 1 가지고 8의 보수를 찾아라 라고 하면 여기서 했던 것처럼 1에다가 뭘 더해서 8이 나오는 그 숫자가 이제 그 보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에 대한 8의 보수는 당연히 7이 되는 거고 7에 대한 8의 보수는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숫자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그 해당되는 보수가 되게끔 하는 그런 값을 찾으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진법의 이제 보수라고 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한번 이제 이걸 한번 볼까요? 요거를 이제 한번 보시면
진법의 보수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라고 이렇게 썼죠. 보시면, 요 NR이라는 이제 용어를 좀 보시면 좀 약간 뭐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뭐 별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NR,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져 있는 어떤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N이라는 값이 이제 넘버라고 생각을 하고, R은 이제 어떤 진법에 대한 R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그 진법에서의 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뭐 또 몇 자리라는 게 나와 있지만, 이게 뭐 5라는 값을 이렇게 써놓고 여기가 밑에 3 이렇게 쓰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3이라고 그러면 적절하지가 않죠. 뭐 8 이렇게 할까요? 8진법에서의 어떤 숫자 5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NR이라는 값이. 그리고 이제 이 값이 뭐 몇 자리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또 뭐 12가 있을 때 얘는 또 이렇게 쓰면 10진법에서의 12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n이 요 12가 되는 거고 r이 요 진법의 숫자 요 10진법이라는 걸 뜻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수를 구하는 거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냥 그 해당되는 진법의 보수를 구하는 거가 있고요. 아니면 해당되는 진법보다 하나 적은 거를 가지고 보수를 구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당되는 진법의 보수 구하는 거는 뭐 그냥 진짜 보수다라고 해서 진보수란 말을 쓰는데 일반적인 그냥 보수 구하는 거죠. 10진법에서 10의 보수를 구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 2진법에서 2의 보수, 그죠? 5진법에서 5의 보수.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10진법이라면 하나 빼는 거니까 9의 보수를 구하는 거죠. 뭐, 이런 거를 왜 구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나중에 이제 여러 문제를 풀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되는 진법보다는 하나 적은 그 진법의 보수를 구해서 결국 하나 적은 걸 구한 거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은 하나를 더 더해주면 뭐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요거 구한 거에다가 하나를 더해주면 진짜 이제 보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하나 적은 거에 보수를 구하는 거도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요 해당되는 진법의 보수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R의 n승 마이너스 nR인데 요 n은 이제 몇 자리일 때 요 n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자리이면은 n 값이 2가 되는 거고 한 자리이면 n 값이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런 상황에서 요 Rn 값을 써봐라라고 하면 요 10진법에 대한 거니까 10진법이고 두 자리니까 10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10의 제곱 Rn이라는 이 값은 10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요 n 값은 뭐 당연히 요 12가 되는 거죠. 그죠? nr이라는 값은 12. 뭐 이제 요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수를 구할 때는 요거 10의 제곱 빼기 12를 해서 구하면 된다라는 뜻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를 이렇게 더 빼줘요. 요 두 개의 차이는 요거 하나 더 빼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R-1의 보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밑에 거 가지고 우리가 해보면 요 값이 10의 제곱 빼기니까 99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10의 제곱 빼기 1 그리고 또 12 뭐 이런 식으로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R의 보수에서 하나가 이제 빠지는 거다.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R의 보수 값을 구하려면 R-1 보수를 구해서 1을 더해주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지 이제 요거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예를 한번 드릴게요.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 얘가 있잖아요. 얘를 보면 십진법의 임의의 수가 12다. 아, 이게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거랑 이거 똑같은 거네요.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진법의 요 임의의 수가 12인데 12에 대한 거에 보수를 구해보세요라고 물어봤는데 그 보수를 구할 때 이제 요 그냥 십진법의 요 보수를 한번 그러니까 10의 보수죠. 10의 보수를 구해보자라고 한다면 10의 보수 같은 경우니까 이게 두 자리였죠. 그래서 두 자리니까 1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십진법의 10, 그 다음에 n값이 2, 그리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임의의 숫자가 12. 그래서 100 빼기 10이니까 88. 이게 10의 보수다. 이제 이렇게 답을 쓰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9의 보수가 되겠죠. 십진법이니까. 9의 보수 같은 경우는 10의 제곱 마이너스 1. 이 1을 하나 빼주라 그랬잖아요. 그거에서 마이너스 12다. 따라서 이 값은 87.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10의 보수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9의 보수를 이용했다면 9의 보수에서 1을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10의 보수가 되는 거죠. 그죠? 뭐, 그 얘기가, 여기 이렇게 써여져 있네. 그죠? 요거는 뭐, 아마 잘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십진법이 아니고, 다른 진법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한번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려서 보면, 이제, 팔진법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거에 대한 보수를 구할 때 이제 십진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보수를 한번 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팔진법을 활용해서 보수를 구하는. 그러니까 이제 1번 답은 이게 십진수로 나오는 거고 여기 2번 답은 팔진수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2번 이렇게 그 해당되는 진법에 그 진수로 나오는 거를 우리가 보통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뭐 요거 구하는 거를 우리가 잘 이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그 십진수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것도 이제 똑같죠. 자, 마찬가지로 이게 R의 n승이었는데 R이 8이죠. R이 8. 그죠? R의 n승 마이너스 n이었잖아요. 그죠?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R 값이 8이니까 그리고 두 자리니까 8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팔진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십진수로 내가 표현해 준 거니까 요것도 십진수로 바꿔야 되죠. 이제 우리가 진법에 대해서 잘 배웠잖아요. 요게 이제 그 8의 0승 자리, 요게 8의 1승 자리. 뭐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요 값은 그냥 그 1의 자리라고 보고, 요거를 십진수로 곱하면 8 곱하기 1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십진수로 바꾸면 1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주면 54가 되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십진수, 이거는 십진수에 대한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또 이제 이 R-1이니까 7진법의 보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또 R의 n승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nr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8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그래서 5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팔진수로 바꾸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팔진법으로 이제 그러니까 8의 보수로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법보다는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더 이제 많이 활용이 됩니다. 8의 보수를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보는 거죠. 그죠? 8의 보수. 그 팔진법을 이용해서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한번 할게요. 예, 그 팔진법에서 이게 두 자리였으니까
이게 8의 제곱이 되는 거지만 8의 제곱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 팔진법으로 바꿔주면 0, 0, 1이 되죠. 그죠? 여기가 1, 여기가 8의 1승, 여기가 8의 2승. 그러니까 1, 0, 0이 된다는 거죠. 그죠? 1, 0, 0. 그리고 팔진법에서 12라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요걸 빼주면, 이제 요거 계산할 때는, 뭐 우리가 요 알다시피 팔진법이니까 여기가 이제 8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빼주면 2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7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거 이제 없어지고. 그죠? 1을 꽂았으니까. 그래서 7 빼기 1은 66. 요 값이 요 이제 팔진 수에서의 그 해당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값은 하나 적은 값이 그랬잖아요. 100에서 하나 적은 값.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가 이제 이게 팔진수니까 여기가 사실 8이 있는 거죠. 이거 빼주면 7. 그죠? 여기는 이제 7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7. 그래서 하나 빼주면 7, 7. 요 놈이 하나 적은 값이 되는 거죠. 뭐 거꾸로 여기다 2를 더해주면 10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7의 보수를 활용해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대로 빼주면 되는 거죠. 7의 보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최종 뭐 8의 보수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다면 여기 나온 값에다가 2를 더해서 이렇게 이제 답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10진법에서의 두 자리라고 해도 이게 두 자리예요. n 값이 2일 때죠. 두 자리. 근데 이게 이제 10진법을 이용했을 때는 이게 이제 그 10의 제곱 해가지고 100이 되는 거고, 또 8진법을 사용해도 마찬가지로 100이 되는 거죠. 이게 8의 제곱이 해당되는 거니까. 이건 10의 제곱, 이건 8의 제곱. 이진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쓰는 이 값 똑같이 100이 됩니다. 이진법에서는 그 2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2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가 1, 2의 1승, 2의 제곱. 그러니까 이진법에서도 100, 8진법에서도 100, 10진법에서도 100. 그죠? 다 숫자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미는 다르죠. 요거는 이진법으로 표현한 거고, 8진법으로 표현한 거고, 10진법으로 표현한 거죠. 만약에 n값이 3이다, 세 자리다 라고 생각하면 10진법에서 이렇게 되겠죠. 10의 3승. 8진법에서도 똑같아요. 왜? 이거는 8의 3승. 여기가 8의 3승이니까. 여기 10의 3승. 그렇죠? 여기도 똑같이 1빵빵이 됩니다. 얘는 2의 3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릿수에 대해서 이 값이 달라지지만 자릿수가 같다면 숫자는 다 똑같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 10진법, 그러니까 10의 보수를 활용하는 거는 뭐 그랬었는데, 그죠? 근데 9의 보수를 이제 활용해 보자 라고 한다면, 9의 보수를 활용해 보자. 이제 여기다, 이건 이제 9의 보수를 활용하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 빼주는 거니까 99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하나 빼주면 뭐가 돼요? 77이 되죠. 여기에서는 하나 빼주면 11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9의 보수라고 하는 거가 아니죠. 여기서는 얘는 9의 보수가 되고, 얘는 7의 보수가 되고, 얘는 1의 보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요 쓰는 것들이 다르다 이거죠.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 7의 보수를 활용해서 하는 거. 그죠? 여기는 9의 보수.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값을 구하는 게 사실은 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요 값들이 다 똑같은 이렇게 숫자로 써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빼주면,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계산할 때 요렇게 계산하는 게 좀 편리할 수도 있어요. 그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네. 네. 이제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인데, 이진법에 대한 거를 한번 이제 또, 지금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진법을 해서 십진수의 값이 나오게 하는 방법하고 또, 여기 또, 이진수의 값이 나오게 하는 방법 두 개를 한번 보자. 뭐 이거는 이제 여기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두 자리잖아요. 그죠? 이진법이니까. 2의 제곱, 4란 말. 4 빼기. 그 다음에 이걸 십진수로 바꾸면 2가 되죠. 그래서 2가 나와요. 요 R-1 보수는 뭐 당연히 2에서 하나 빠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일단 3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써주고, 그래서 1이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쓴 것처럼 여기는 이제 2의 보수를 활용하는 거일 때는 여기가 100이라 쓴다 그랬죠. 그죠? 여기가 이제 2의 제곱에 해당되는 요, 이제 4, 2의 제곱에 해당되는 값인데, 이진수로 표현하면 100. 그죠? 거기에서 요 숫자가 10이니까 빼주면 이렇게 돼. 그런데 1의 보수를 활용하면, 1의 보수는 얘보다 하나 작은 거. 그게 11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11. 요거 하나 빼면 11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1의 보수를 사용할 때 여기는 11, 7의 보수를 사용하면 77, 5의 보수를 사용하면 5, 뭐 이렇게 쓰니까 되게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요걸 빼주면 답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의 보수에 대한 걸 물어봤으니까, 최종 답은 여기다 2를 더해가지고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번 이제 이런 결론이 내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가 세 자리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세 자리라면 1000으로 써준다. 우리 배웠죠? 그죠? 이게 세 자리니까 10진수일 때는 10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00이 되는 거지. 또 2진수일 때는 2의 3승이 되니까 또 마찬가지로 1빵빵빵이 되는 거. 뭐 똑같죠. 그죠? 8진수도 마찬가지고. 8의 3승이 돼서 1빵빵빵. 그래서 세 자리일 때는 1빵빵빵은 다 똑같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이제 진법의 값이 이렇게 A, B, C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요 C라는 값이 0이라면 그냥 0일 텐데, 요거는 이제 요 값들이 0이 아닌 의무의 값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요 이제 10진수일 때는 10에서 빼주는 거고, 또 여기서는 9에서 빼주는 거. 그죠? 또 9에서 빼주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R-C. 이게 이제 10진수라면 10이 되는 거고, 여기는 9가 되는 거. 여기도 9가 되는 거죠. 8진수일 때는 여기가 8이 될 거고, 여기가 7이 되고, 여기가 7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아래 보수는 그렇게 하는데, 요 R-1 보수를 가지고 하는 거가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R 값이 10이다라고 하면 999가 되는 거고, R 값이 8이다, 8진법에 대한 걸 가지고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7의 보수 777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값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뭐 일관되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보수 구하는 방법을 또 우리가 또 공식처럼 쉽게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일단 문제 풀면서 제가 말씀을 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뭐 그죠? 예. 예, 요 예제를 한번 좀 풀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수 구하는 거를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숫자가 지금 뭐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이제 요거는 그 어떤 숫자는 아니에요. B는 이제 이진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맨 끝에다가 B라고 이렇게 쓴 거니까, 요거는 숫자가 아니고, 이게 지금 자릿수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으니까 16자리나 되는 아주 긴 그러한 이제 어떤 숫자라고 했을 때, 2의 보수를 구해보자. 2의 보수. 그래서 2의 보수를 구하려면, 이제 뭐, 여기다가 이게 16자리니까, 여기다가 1, 뭐, 빵빵빵 해가지고 다 써가지고, 또 이걸 이제 우리가 계산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제 생각은 1의 보수를 구해서 1을 더해주면 이게 더 쉽다. 왜? 1의 보수가 왜 쉽냐면, 1의 보수를 하려면 여기다가 1의 보수는 다 1을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1, 1. 여기서 그냥 빼주기만 하면 된다, 이거. 그러면 이제 요 빼주면 1 빼기 0은 0. 그죠? 또 여기도 0. 1 빼기 0은 0. 그 다음에 0이 아니라 1이죠. 1 빼기 0은 1. 1 빼기 1은 0. 그 다음에 1, 0. 또 1, 0, 1. 또 빼주면 1, 0, 1.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 왜, 이제, 요 값들이, 숫자들이 이렇게 다 바뀌죠, 그죠? 여기 0 값은 1로, 또 1 값은 0으로, 0 값은 1로. 이게 이제 여기에 다 1로 되어 있으니까 빼주면 뭐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서 1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보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더해주면, 여기다 이렇게 쓸까요? 요게 0, 또 하나 올라갔죠? 1. 나머지는 1, 0, 0, 1, 0, 1. 다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1, 0, 1, 1. 그러니까 지금 바뀐 게 여기만 바뀐 거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거를 이제 구하는 방법을 제가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2의 보수로 구하는 게 쉽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1,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바로 빼가지고 값을 구해도 되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빼주면, 요거 빼주면 그냥 0이죠? 0. 요거 빼주면 0. 빼주면 0. 여기서 빼주면 이제 하나 꿔서 또 와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2가 되죠. 2 빼기 1은 1. 여기는 다 1로 되겠죠. 그죠? 여기서 꿔준 값이. 그래서 1에서 빼주면 1. 또 빼주면 1. 이런 식으로 2를 다 빼주면 이 값이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나옵니다. 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아까 1의 보수를 활용해서 구해서 나중에 1을 더해주는 그 방법이 저는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 더 쉬운 방법, 여기를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숫자를 이제 여기서부터 숫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쭉 여기서부터 이렇게 숫자를 이제 훑어서 이제 가서 보는데, 유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 보면 0은 유의 숫자가 아니에요. 이리로 쭉 가보면 여기서 유의 숫자가 처음 나오죠. 그죠? 여기서 유의 숫자가 나오면 이게 이제 요 진법이 이진법이지만 여기에 보수를 값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유의 숫자가 아닌 요 오른쪽에 있는 놈은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요 유효 숫자가 처음 나온 그 이후부터 왼쪽에 있는 요 놈은 R-1의 보수를 써줍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면,
이제 요 숫자가 이렇게 보면 요 세 개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낮은 자리부터 높은 자리까지. 요 000은 유효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대로 써줘요. 그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유효 숫자가 나왔어요. 1. 얘는 이진수니까 2의 보수를 써주는 거예요. 요 1 값이 2의 보수는 2 빼기 1. 그리고 나머지 이쪽에 있는 값은 R-1의 보수. 1의 보수예요. 1의 보수는 이거 다 숫자가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0은 1이 되고, 1은 0이 되고, 또 요 0도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요 값은 다 바꿔주면 됩니다. 1의 보수죠. 이렇게 답을 써주는 거가, 뭐, 이제 어떠한 뭐 공식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지금까지 쭉 어떠한 그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잘 이제 배웠고, 이 보수 구할 때는 이 방법대로 하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하나 내려가지고, 그 하나 작은 보수로 구한 다음에 1을 더해 주든지. 뭐 그런 방법을 하면 좋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또 한번 구해 볼게요. 이거는, 7의 보수를 구해서 1을 더해 주던가 아니면 요 공식대로 한번 해보던가 이렇게 해볼게요. 7의 보수를 하면은 여기가 777 이렇게 써준다 했죠. 그죠? 여기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빼주면 여기 7, 빼주면 5, 여기 빼주면 6.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더해주니까 6, 5, 8. 뭐 이런 식으로 이제 6, 5, 8이라는 거는 요거는 없죠. 왜냐하면 8진수니까 여기다 2를 더해주면 여기가 0, 그 다음에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660이다. 이게 이제 8진수니까. 이렇게 7의 보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답을 쓰면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려드린 요 방법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요 숫자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한번 볼 때 여기는 유효 숫자가 아니죠. 유효 숫자가 처음 나왔죠. 그리고 유효 숫자의 왼쪽이죠. 그러면 유효 숫자가 아닌 놈은 그대로 0이라고 써준다 그랬고, 요 유효 숫자가 처음 이제 나온 요 값은 뭐예요? 아래 보수를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8의 보수를 쓰는 거예요. 6이죠. 그렇죠? 여기 1은 요 왼쪽에 있는 나머지 놈들은, 그보다 하나 적은 보수를 쓴다 그랬어요. 뭐? 7의 보수. 여기 1은 7의 보수가 6이죠. 이렇게 해서 답을 쓰면 얘랑 이제 같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방법이 사실은 제일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앞으로는 뭐, 이 방법대로 뭐, 그대로 뭐, 한번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보수 구하는 거는 뭐, 웬만한 건 다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요 보수의 개념 계산하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배우는 방법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예, 우리가 이제, 컴퓨터, 여기가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뺄셈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덧셈으로 바꿔가지고 해주면 된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뺄셈에 대한 거를 보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는지 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를 이용해서 이제 구할 때 이 계산을 한 다음에 자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 올라간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느냐. 그리고, 자리 올림이 없을 때는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걸 한번 해볼게요. 95 빼기 78이라는 계산을 우리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9의 보수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이게 10진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99라는 값을 이용해서 이 보수를 써야 되죠. 그죠? 여기 써주면 2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더하기로 바꾸고 보수를 썼으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자릿수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리가 올라가면은
이 올라간 요 값은 우리가 이제 요거를 그 1의 자리에다가 더한다. 더해서 그러면 17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값을 이렇게 없애주면서 그거를 하나 1을 더해주면 그러면 17이 되게끔 그렇게 되는 뭐 그런 계산 방법이 있죠. 이제 여기에서는 자리 올림이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구의 보수를 이용해서 하나 더해 가지고 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10의 보수 이제 어차피 여기 2를 더해 줘야 되니까 10의 보수 같은 경우는 그대로 계산해 주면 여기가 21이 아니라 22죠. 여기 보수가 더해서 계산해 봤더니 117이 됩니다. 이럴 때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17이라는 값을 그대로 쓰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자리 올림이 있을 때 10의 보수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버리고 9의 보수를 사용할 때는 하나를 더해서 값을 써준다. 뭐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리 올림이 없을 때 두 번째 자리 올림이 없을 때는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원래는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놈이 큰 거죠. 근데 이거를 뒤에 놈을 보수를 취해 주니까 이 값이 상대적으로 작아져서 이게 올림이 안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뒷자리가 크면 이렇게 보수를 사용하면 올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보수를 한 번 더 취해줘요. 마이너스가 이제 나중에 나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한번 보죠. 9의 보수를 또 사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요 99를 이용해서 보수를 써주면 21이 되고, 이게 76이 됐죠. 올라간 숫자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거를 보수를 한 번 더 취해줍니다. 한 번 더 보수를 취해요. 한 번 더 보수를 취해주면 뭐가 돼요? 23이 되죠. 그죠? 9의 보수, 24.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를 취해요. 그 다음에 여기 10의 보수를 사용할 때는 55 더하기 22가 되겠죠. 이제 77. 올림이 없잖아요. 올림이 없으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10의 보수를 다시 취해줘.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 그죠? 뭐,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리 올림이 없을 때는, 그럴 때는 보수를 한 번 더 취해준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취해주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자리 올림이 없을까? 뭐, 그거는 이제 뒤에 값이 큰 거니까 클 때, 보수를 취해주니까 이 값이 싹 줄어들어서 자리 올림이 안 일어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내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문제를, 예제 3번에 대한 거를 간단히 하나, 요거 이제 풀어보고, 그 뒤에도 문제가 또 이제 계속 몇 개 있어요. 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또 시간에 말씀드리는 걸 하고, 예제 3번만 풀어보고, 이번 중간고사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십진수로 하지 말고 이걸 바로 하라. 이렇게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67하고 715라는 요 값을 더하라. 이게 이제 팔진수죠.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한다. 근데 이제 네 자리 기준으로 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뭐 네 자리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더해지면 12인데 팔진수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4가 되죠. 그죠? 12니까. 그래서 하나가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7이 되는데 하나가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또 8이 돼요. 0이 되겠죠. 하나 올라가 있는 상태죠. 10인데 11이 되겠죠. 11이니까 팔진수로 생각하면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 올라가. 그래서 1304라는 뭐 그런 값이 뭐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빼야죠. 0367이라는 거에다가 0715를 빼는 거니까 요거는
0367에서 뭐 7진 이게 이제 7의 보수를 뭐 활용해 볼까요? 7의 보수를 활용하면 여기에 다 777이죠. 더하기를 해주고 여기다 이제 777 이렇게 써주고 그거를 빼주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6이 되고 그다음에 0이 되고 7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면 요거를 이제 이게 더해주면 9잖아요, 그죠? 9인데 이게 지금 8진수니까 여기가 1이 되고 하나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6 더해주면 12인데 13이 되죠. 13이니까 여기가 5가 되겠죠. 하나 올라갔죠. 3 더하기 0이니까 4. 7. 이렇게 이제 올림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올림이 없으니까 이거에 또 7의 보수를 또 취해주면 0. 그 다음에 3, 2, 6.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뭐 0은 없어야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1번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제 뭐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를 또 한번 해볼까요?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면 더하기에 대한 거는 뭐 우리가 구해볼 필요까지 있을까요? 더하기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더하기에 대한 답은 뭐 그냥 제가 답만 뭐 여기서 써서 알려드리면 더하기에 대한 거는 110 그 다음에 101 요거는 이제 더하기에 대한 답이 되는 거고요. 빼기에 대한 거는 이제 한번 보면 110 110 마이너스 110 101 뭐 이거를 이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10 110 한 다음에 플러스를 해서 요게 1의 보수를 취해 줄게요. 1의 보수는 1111 11 요거를 이제 빼주면 1의 보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0이 되고 1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고. 그러니까 요거의 부호라기보다도 숫자를 다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걸 계산하면 요 끝에 있는 거끼리 계산하면 0. 두 번째 거 계산하면 0이죠. 하나 올라갔죠. 세 번째 거끼리 계산해주면 하나 올라간 거 또 그대로 가고, 네 번째 거 계산해주면 또 하나 올라갔죠. 또 다섯 번째 거 계산해주면 또 하나 올라갔죠. 네. 이렇게 되겠죠. 자릿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6자리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6자리인가요? 둘 다? 6자리 맞나? 한번 볼까요? 6자리가 맞나? 네. 이렇게, 자릿수가 7자리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맨 마지막이 1에서 하나 올라간 거 0 되고 또 자릿수 해주고. 그죠? 이렇게 이제 뭐가 됐어요? 올림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 올림이 일어났으니까 해주고, 여기다가 하나 더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000 001. 요 값이 3번 답이 되겠습니다. 요 2번 답은 제가 그냥 답만 뭐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2번 답은 206에 대한 게 이제 여기 플러스에 대한 이제 계산한 값이고 마이너스에 계산된 값은 B8 뭐 이렇게 됩니다. 뭐 나중에 혹시 뭐 필요하면 제가 다음 그 9주차 그때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에 대한 개념을 조금 개념을 잡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마무리해서 보수를 완벽하게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